저는 거지근성 시댁살이를 10년간 견디다 못해 40살이 되고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동갑인 남편과 처음 만난 건 27살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이 고향이지만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하여 제주로 파견되어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니는 회사의 보안요원이었고 제주도 토박이입니다. 처음 연애는 참 남자답고 당당함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았고 당시 자취를 하고 있던 저의 자취방에서 동거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이 살면서도 참 잘 맞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집안일도 잘했고 제가 회식같이 늦게 들어온 날에 집에 오면 집도 깔끔하고 서로 잘 배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전 남편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시작하면서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고 시댁은 시모와 남편과 8살 어린 신우,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시모는 밭일을 다니면서 남편과 신우를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형편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런 게 크게 문제되진 않았습니다. 친정은 부모님 두 분이 계시고 저 세 식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타일 붙이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못 사는 집안도 아니고 저는 부족함 없이 잘 지내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양가 부모님은 열심히 살 거라는 저희를 모두 응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양가 부모님의 첫 만남부터 저는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첫 만남은 시댁이 있는 제주로 친정 부모님이 오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호텔을 잡아드리고 그 근처 일식집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왜 호텔을 굳이 잡냐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그런 데서 못 잡았다고 저희 부모님이 앞에 계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했지만 어찌저찌 상견례가 마무리되었고 바로 다음 날 시댁에 같이 모이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는지 알고 계셨던 시모는 자기 집 부엌 타일이 오래되었다면서 새로 붙여줄 수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시누이는 그럼 화장실도 지저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기분 나빴지만 남편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결혼하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만남부터 그런 언행과 행동하는 걸 봤을 때 인성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신혼집도 저와 남편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 했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작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동명의로 했는데 그것도 시모는 어찌나 뭐라고 했던지 이런 거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첫째를 출산했을 때 출산 전에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시모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렇게 산후조리 중인 저에게 자연분만도 아닌데 너무 오래 쉬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몇 번 보시고 나서는 산후조리를 도와주신 적도 없고 친정 어머니가 제주까지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에 친정 아버지는 그 기간 동안 혼자 계셨어야 했고요. 물론 두 분 다 왔다 가시긴 하셨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계속 저의 곁에 있을 수만 없던 상황이라 서울로 올라가셨고 저는 아이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 휴가가 있었고 휴가 이후에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혼자 벌어서 새 가족이 살긴 힘들 거라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이를 두고 출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남편과 이야기를 한참 한 적이 있습니다. 웃긴 건 며칠 뒤에 시모가 찾아와서 친정 엄마 내려오라고 해서 아이를 보고 제가 출근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시모에게 아이를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싫다고 했었지만 결국 시모는 아이를 봐주면서 저는 출근하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아이를 봐주셨던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봐주시는 조건으로 달에 150만 원씩 꼬박꼬박 드렸고요. 그 사실도 친정에서 알게 되었고 친정 아버지는 고맙다며 아이를 보러 제주 왔을 때 결국 시댁 부엌 타일까지 갈아주셨습니다.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시댁에는 시누이 혼자 살았고요. 그때 시모는 시누이가 혼자 사니까 시누이한테도 용돈을 좀 보내주라, 속이라도 좀 사줘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정말 자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트러블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각자 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지만
남편이 절반보다 조금 더 보내주고 있습니다. 공과금 등도 제가 지불하고 나머지를 남편이 보내줍니다. 근데 남편이 2달 동안 돈을 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왜 안 보내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시누이 연애 시작한다고 돈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걔가 연애하는데 돈을 네가 주냐고 이야기를 했고 얼마를 주었길래 매달 줘야 될 돈을 안 주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남편은 지 돈을 지가 주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 돈 지가 줬다고 치더라도 줘야 될 돈도 주지 못할 정도로 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도 참 돈 한 푼 모은 거 없이 그냥 월급 받고 나면 돈 보내고 술 먹고 하는데 다 써버렸더라고요. 나는 바보라서 하고 싶은 거 안 해가면서 돈 모으던 게 아닌데 너무 화가 났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타향살이의 너무 큰 단점이 싸워도 갈 데가 없더라고요. 친구도 없고 친정 가서 자고 올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이도 크고 있고 하니 돈 관리는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그 상황을 마무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말에 쉬는 날 집 정리를 하면서 제 옷과 짐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사서 안 쓰던 가방 하나와 신발 하나가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고 저는 큰맘 먹고 산 비싼 가방 박스 그대로 넣어두고 있던 게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남편에게 물어봐도 모르고 저는 당연히 시모를 의심했습니다. 의심하는 게 나쁠 수도 있고 욕하시면 먹겠습니다. 근데 의심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박스에 든 가방이랑 이런저런 신발을 못 보셨냐고 물어보니 너무나도 당당하게 안 쓰는 것 같길래 시누이 가져다 줬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끼는 거라 안 쓴 거라고 주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저보고 그깟 걸로 유세 떤다고 버럭버럭 화를 내셨었고 그 일로 남편과도 다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신발도 가져간 것 같지만 물증이 없었고 시누이가 가방을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퇴근 후 돌아온 가방은 무슨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지가 산 거 아니라고 참 막 들고 다녔었나 봐요. 학교 가방도 그렇게까지는 안 쓸 텐데. 그리고 시누이는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해주기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하면 더 이상 마주칠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 결혼할 때 나름 이런저런 시중을 다 들어준 거 생각하면 적지 않은 축의금이나 혼수 정도에 보태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시누이와 남편 될 사람이 저희 식구 다 모인 날 뭐 해줄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혼수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누이랑 시모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말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부동산 분양 영업 일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주 오셨을 때 시누이가 일하는 타운하우스 분양 사무실에 가신 적이 있었고 시누이는 저희 아버지에게 노후 준비, 투자 뭐 어쩌고 하면서 소형 타운하우스를 계약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두 마음에 들어 하셨었고 당시 힘들어하던 저를 보시기도 보셨고 함께 제주에 살면 좋겠다 로망을 가지고 계셨던 부모님은 그 작은 타운하우스를 매매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준공이 된 것은 아니었고 시모와 시누이는 그 집을 어차피 바로 내려와서 살 것이 아니니 신우집으로 그 집에 살고 내려오시면 신우이랑 신우 남편이 분양하는 곳 분양 받아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 싶었고 저는 준공되면 바로 내려오실 거라고 시댁에서 같이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툼이 시작되었죠. 남편도 시모도 시누이도 신우 남편도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서럽더라고요. 정말 엉엉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웃긴 게 도망친 곳도 남편과 함께 사는 집이고 남편은 집에 와서 준공되면 바로 내려오시는 거 맞냐고 똑바로 말하라고 저에게 언성 높여 화를 냈습니다. 저는 직장도 그곳이고 집도 그곳이고 어디도 갈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다 꼴도 보기 싫고 1분 1초도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정엄마한테 전화해 사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고 다음날 친정엄마가 내려오시면서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죠. 친정아버지는 일을 하셔야 해서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집에 친정엄마와 저, 아들, 남편 모두 함께인 상황이었고 친정엄마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자고 했지만 선뜻 나올 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사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회사 근처 원룸을 구했지만요.
왜 제가 집을 옮겨야 되는지 분했지만 그냥 벗어난다는 게 좋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구해준 그 원룸으로 아이와 함께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사할 때도 남편이란 놈은 아이도 데려가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혼을 이야기할 때도,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할 때도 남편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 분할을 할 당시 대출 이자도 반반 나눠 계산까지 해줬고, 남편이 그 집을 비워주고 제가 돈을 주는 것으로 합의 보고 이혼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퇴사 후에 서울의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랑 함께 말이죠. 예상과는 다르게 양육비도 잘 보내주고 있고, 이것저것 해서 저와 아이는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를 떠나기 전 시모, 남편, 신우 셋이 다시 그 무너질 듯한 열병 남짓한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파혼했고, 돈 한 푼 못 모은 남편과 시모 셋이 잘 먹고 잘 살 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저와 친정이 힘들게 모아둔 것을 가져가려고만 한 시댁, 내가 이혼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해보라고 코두섬 치던 시댁, 지금도 그렇게 당당할지 참 궁금합니다.